네, 이어서 챗봇을 이용해서 뭔가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한번 콜랩에 들어가서 뉴 노트북에 들어가서 자, 여기다가 generate 해서 나비를 n번 돌리는 시뮬레이션 숫자 n은 이용자에게 입력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엔터 치면 네, 이렇게 일본어가 나왔네요.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나온다겠죠? 네, 이건 좀 낫네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얘를 가지고 바드 가볼까요? 제미나이 제미나이에 가서 똑같은 요청을 이렇게 눌러보면 실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코드가 만들어졌고 또 뭐야 코파일럿? 코파일럿 한번 들어갑시다. 자, 여기다가 밸런스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엔터. 뭐좀 설명도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또 작성이 됐고 또 클로드 좀 AI 들어가서 팀 뉴챗과 붙여놓고 챗 GPT 한번 들어볼까요? chat.openai.com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자, 저는 지금 유료 버전을 이용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왔고 아니면 이제 혹시 무료로 하신다면 무료는 3.5 버전이 되겠죠? 일단 똑같은 말을 넣어볼게요. 굉장히 빠르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얘를 복사를 해서 새 걸 만들게요. 이렇게 만든 코드를 붙여놓고 실행. 이게 지금 오래 걸린 이유는 지금 클라우드 세팅을 하느라고 이제 세팅 끝났네요. 금방 됩니다. 그래서 20번 정도 굴려볼까요? 20 엔터. 그러면 오류가 있네요. 네. 보면 random is not defined. 보면 리포트를 안 했네요. 이런 실수를 하네. 리포트 랜덤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재밌네요. 실수하는 모습이 보이더니 이렇게 해서 주르륵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여드린 이유가 일단 코드를 생성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코드를 생성하는 건 쉬운데 이거를
어디다가 어떻게 실행시켜야 하지가 어렵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청하는 건 쉬운데 실행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 것이 구글 콜라보러토리라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collab.research.google.com 여기에 들어가서 그냥 웹브라우저에다가 새 노트북을 만든다. 그다음 여기다가 코드를 타이핑하거나 붙여넣기만 하면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세팅을 하고 설치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이걸로 실습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콜라보레토리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서 실행을 시키니까 웹브라우저에서 코드만 입력해서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코드를 이런 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셀 하나하나에 넣어가지고 셀 하나 실행시키고 결과 보고 또 셀 하나 실행시키고 결과 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실행시킨 형태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경이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실습을 하다가 집에 가서 또 이어서 하고 핸드폰에서 또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파일들이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는 가상 서버가 생성이 되어서 일정 시간 돌아가고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를 어떤 파일로 저장했다 라고 하면 그 저장된 파일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따로 저장을 해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작업을 하고 싶은 파일이 있다 라고 하면 그 파일을 이 환경에 업로드를 시켜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문법을 배울 때는 가볍게 콜랩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들이고 하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다 아니면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걸 가지고 뭔가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VS 코드라고도 흔히 부르는데 이걸 추천을 드립니다. 얘 같은 경우는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실행하는 거고 코드를 전체를 한 번은 쭉 실행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고 로컬 파일을 이용하거나 저장하기에 편리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법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구글 콜래버러토리 콜랩이라고 부르고 얘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파이썬 개발 환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 콜랩이라고 치면 바로 뜰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클라우드 환경이고 장점은 어디서든 접속 가능하다. 친구 집에 사다가 내 집에 가서 본가에 가서 접속을 하시면 다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하고 쉐어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뭔가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쉐어를 해가지고 링크를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뭔가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파일을 생성을 시켰다 아니면 뭔가를 거기다 저장을 해놨다 엑셀 파일을 생성을 시켰다 그럼 그걸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 로컬 환경에다가 저장을 해놔야지 안 그러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코드를 복사해서 넣고 실행을 시키면 돌아갑니다. 간단하죠. 이 콜라보레토리에 있는 이 환경을 우리가 보통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윗부분 클릭하시면 노트북 제목을 수정하실 수가 있고 그걸 수정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내가 전에 했던 작업을 찾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셀 안에다가 텍스트를 타이핑을 하시거나 붙여넣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를 타이핑한다고 엔터를 친다고 바로 실행이 되진 않아요. 엔터를 치면 다음 라인이 생깁니다. 만약에 실행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Shift 엔터 또는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컨트롤 엔터는 이제 바로 실행이 되는 거고 Shift 엔터는 셀을 실행시키고 아래에다가 새로운 셀을 생성을 시킵니다. 아니면 여러 개의 셀이 있다라고 하면 실행을 시키고 다음 셀로 커서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Shift 엔터를 계속 누르면 실행시키고 다음 거 실행시키고 다음 거 실행시키고 이렇게 돼요. 여기 클릭해서도 실행이 가능하시고 만약에 이 아래에다가 새로운 셀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대면 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가져대면 이렇게 셀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하시면 되고 또 재밌는 기능이 여기에 Generate with AI가 있거든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Generate를 누르고 여기다가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 건지 내가 자연어로 줄줄줄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가 만들어져요.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예를 든 것처럼 주사위를 n번 굴리는 시뮬레이션, 숫자 n은 이용자가 입력 된다고 했더니 import random 해서 인풋을 이용해서 주사위 몇 번 굴릴지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값을 정수로 변환해가지고 result라는 리스트 안에다가 n번 반복하면서 랜덤 1에서 6까지 값을 어펜드 시켜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결과를 쫙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내가 기술한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코딩이라는 것이 코드를 작성한다 라는 것의 개념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import 띄우고 random 이걸 쳐야 됐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코딩 능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거를 만약에 살짝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이걸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필요하신 능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기술하고 이걸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굴러가는지 아니면 왜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싶었을 때 보고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하드 코딩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만약에 내 컴퓨터에다가 파이썬을 설치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방식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python.org에 다운로드 아니면 파이썬에 들어가서 여기 다운로드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자기 OS에 맞춰가지고 다운로드 링크가 자동으로 뜹니다. 혹시 제대로 안 떴으면 이제 뭐 윈도우인지 리눅스인지 맥 OS인지 다른 환경인지 눌러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설치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체크하는 옵션이 있는데 둘 다 체크해서 설치하시는 것이 설치가 용이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Install Now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치 잘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IDE 종합 개발 환경을 설치를 할 겁니다. 즉 요것만 설치를 해도 파이썬을 내가 다 타이핑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클릭도 하고 저장하고 줄 번호도 매기고 오류가 떴으면 그 오류 메시지를 보기 편하게 출력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관리해주는 것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ode.visualstudio.com 다운로드 여기 들어가시면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 눌러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시고 여기 체크 웬만하면 4개 다 해가지고 다음 누르면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 화면을 띄워가지고 왼쪽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익스텐션 확장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코드 러너라는 것을 설치를 이렇게 인스톨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파이썬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여기에 파이썬이 뜨거든요. 파이썬은 보통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 깔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파일 눌러가지고 new 파일 하고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혹시 막히시면 단톡방에다 나중에 스샷을 올려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ice.py 해서 아까 나왔던 그 코드를 이렇게 붙여놓고 위에 실행 있거든요. 실행 버튼을 눌러가지고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 환경을 우리가 세팅을 했습니다.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구글 콜랩을 가지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게 제일 간단하니까. 아주 간단한 예시입니다. x는 1. 그런데 x는 x 플러스 1이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등식이 성립이 안 됩니다. 등호가. 그런데 코드에서는 코드에서는 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print x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샵하고 간단한 예시라고 적어놨죠. 이런 것들을 주석, 코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코드가 뭐 하는 코드인지 설명을 하는 앞에 예시에서도 이게 뭔지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샵으로 시작하는 줄은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한 줄을 내가 지우기는 싫고 일단은 실행이 안 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앞에다가
샵을 붙이면 얘도 주석 처리가 돼가지고 실행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변수 이름, 영어로 되어 있는 변수 이런 것들을 variable이라고 부르고, 그다음 이런 등호나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을 오퍼레이터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print, and, if, else 이런 것들을 예약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 같은 값들을 상수, constant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까요? 아리트메틱 오퍼레이터, 산술 연산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공부를 할 때 강의록을 보고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재밌게 하려면 여기다가 뭘 써볼까요? 제미네이를 써볼까요? 유챗 누르고 파이썬의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파이썬에는 다양한 산술 연산자가 존재하며 기본적인 덧셈, 곱셈, 나눗셈부터 제곱, 나머지 연산까지 다양한 연산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덧셈, 곱셈, 나눗셈, 제곱은 이렇게 곱하기 2개를 붙여서 하네요. 나머지는 퍼센트라고 하네요. 나누기 목, 나머지 말고 10 플러 3 하면 3이 되겠죠. 목과 나머지는 1이고 몫은 3이고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이 나오네요. 우선순위, 여러 연산자가 함께 있을 때 제곱 및 거듭 제곱이 가장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이 되고, 그 다음 덧셈 뺄셈이 되네요.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곱하기 4라고 하면 3 곱하기 4가 먼저 실행이 되니까 12가 되고, 2를 더해서 12가 되고, 만약에 이렇게 괄호를 치면 2 더하기 3이 먼저 계산이 되니까 5 곱하기 4에서 2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추가 정보, 연산자는 피연산자 사이에 위치합니다. 2와 3이 피연산자이고 사이에 오퍼레이터 연산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산자를 여러 개를 이렇게 연속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강의록 보고 공부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보고 이런 내용 알려줘 라고 하면 알려줍니다. 볼까요? 영어로 이번에 한번 시켜볼까요? Give me study material about Python operator. 이런 식으로 좀 폭넓게 한번 요청을 해볼까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내가 공부할 것을 생성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시대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플로어 디비전, 모듈러스, 엑스포넨시에이션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비교 연산자, 그러면 할당 연산자 먼저 나오면, 할당 연산자는 여기 있네요.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x는 2다 라는 것은 이건 등호가 아니에요. 할당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2를 x에다가 대입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x 플러스 이퀄 2다 라고 하는 것은 x에다가 기존의 값에다가 2를 더한 값으로 업데이트 시켜라, 그 값으로 할당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x는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지만 2 더 큰 값으로 업데이트해라 라는 형태로 적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빼기 이퀄 2도 요거 같겠죠. 이게 제곱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3 코드를 좀 쓰면서 해볼까요? 코드를 한번 직접 작성해 보겠습니다. x는 예를 들어서 3이다. 그리고 x는 곱하기 2로 업데이트해라.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프린트 x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을 x에다 대입을 합니다. 그런 다음 2 제곱을 한 값으로 x를 업데이트 시킵니다. 그런 다음 x 값을 프린트를 시킵니다. Shift Enter 눌러볼게요. 그래서 9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x 모듈러스 이퀄 2 지금
x는 9라는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모듈러스 이퀄 4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린트 x. 이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9를 4로 나눈 몫의 값으로 업데이트해라 가 되겠죠. 그러면 아마 1이 될 겁니다. 네, 1이 됐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비교 연산자. 좌우를 비교해서 왼쪽이 더 크면 참, 아니면 거짓. 네. 왼쪽이 크거나 같으면 참, 아니면 거짓.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를 들어서 프린트 3은 4보다 크다. 요걸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이 되겠죠. Shift 엔터 해볼게요. Shift 엔터. false가 됩니다. 그러면 x는 3이 4보다 크다. 프린트 x. 이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할당 연산자가 있습니다. 할당 연산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3이 4보다 크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거짓이 되죠. 그러면 이만큼을 거짓이 되고 이 값을 x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x는 false라는 값이 담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x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Shift 엔터 false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x라는 변수에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변수가 담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두 개가 서로 같다. 그래서 x는 3이다. 프린트 x는 3과 같다. y는 1 더하기 2다. 그러면 x와 y는 같다. 이런 코드를 한번 볼까요? x는 3, y는 1 더하기 2. y는 3이 되겠죠? x와 y는 서로 같다. 프린트하면 네, true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서로 같지 않다. 요거 같지 않다 표시했죠? 이거를 파이썬 코드에서는 느낌표 이퀄이라고 씁니다. 이걸 이렇게 고쳐서 실행을 시키면 x와 y는 서로 같지 않다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false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comparison operator 비교 연산자입니다. 자,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한번 식을 써보는 겁니다. 112 더하기 1968 빼기 432 나누기 요거. 자, 영상을 한번 멈추고 한번 작성해 보시겠어요?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옆에 화면에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112 이렇게 해볼게요. 512 더하기 1968 빼기 432 이거 전체를 나누기 2의 4승 그리고 더하기 128을 하는데 여기는 괄호를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겠네요. 어차피 나누기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 상태에서 그냥 한번 Shift 엔터를 눌러볼게요. 엑셀에서 쓰는 제곱 연산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실수를 했네요.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AI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제곱을 할 때 엑셀에 쓰는 거 말고 이렇게 해야지 파이썬입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엑셀 작업을 하다가 와가지고 헷갈렸나 봅니다. 그리고 Shift 엔터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네. 256.0이 됐습니다. 이 값이 나왔다면 여러분 맞으신 겁니다. 이 경우에 요거를 이렇게 삭제를 해도 같은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피터 노트북의 특징인데 이 셀의 가장 마지막 줄, 첫 번째 줄이자 마지막 줄이긴 한데 여기에 어떤 값이 써 있으면 그 값의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는 1, y는 2, x 더하기 y 이렇게 작성을 하면 x라는 변수에 1을 할당하고 y라는 변수에 2를 할당한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프린트하라는 말이 없이 어떤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시키면 마지막 줄을 자연스럽게 그냥 프린트를 시킵니다. 이게 기본 활동이에요. 기본 역할이에요. 기본 기능입니다. 이게 x는 1이고 y는 2고 z는 3이다. 이렇게 하고 Shift 엔터를 누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할당을 해라 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할당만 했지 이걸 가지고 어떤 계산한 값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산한 값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그냥 출력을 하고 어떤 할당하거나 이런 작업이 있으면 그 작업을 수행하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이다. Shift 엔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1이 출력이 되겠죠. 어떤 값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마지막 줄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줄에 뭔가 원하지 않는 출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간단히 그냥 출력이 아무것도 안 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빈줄 프린트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공란이 출력이 되면서 이게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참 거짓을 확인을 해볼까요? 99는 10의 제곱 빼기 1과 같지 않다. 일단 false가 나와야 되겠죠. false가 나오도록 한번 해봅시다. 화면을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99는 같지 않다. 10의 2승 빼기 1 이렇게 좀 불안하면 여기다가 괄호를 쳐도 되겠죠. 떼어놓겠습니다. 이렇게 Shift 엔터를 실행시키면 거짓이 나왔죠. 네,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변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코드를 한번 읽어볼까요? 무조건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잠바라는 것에 15만원, 바지라는 것에 10만원. 그러면 합기에는 잠바 더하기 바지 해서 이 합을 여기다가 담습니다. 그 다음 프린트 합기에 콤마 이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잠바는 5만원, 바지는 10만원, 합기에는 잠바 플러스 바지 그 다음에 프린트 그리고 보기 편하게 합계는 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콤마 합계 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합계가 출력이 되겠죠? Shift 엔터. 네, 25만 이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다음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인재는 따옴표가 있습니다. super 메디신은 great 라고 했습니다. 인재 메디신은 인재 더하기 메디신 프린트 인재 메디신은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실행을 시켜볼게요. 뭐가 나올까요? 네, super great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super라는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great라는 문자열을 인재와 메디슨이라는 곳에 담았어요. 그 다음 그 두 개를 더한 값을 인재 메디슨이라는 제3의 변수에 담았습니다. 이름이 사실 그냥 A, B, C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미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담은 내용을 출력을 시켰더니 이 두 개의 문자열이 이어붙여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두 코드를 보시면 똑같이 생겼거든요. 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긴 값이 숫자냐, 문자열이냐, 텍스트냐에 따라서 이 더하기라는 연산자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작성한 코드예요. 그래서 이 더하기라는 것이 서로 뭘 더하느냐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집니다. 숫자를 더하냐, 텍스트를 더하냐. 그래서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역할을 하게 돼요. 그게 파이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reserved word, 예약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변수명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 and 더하기 delete는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reservation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an, en 하다가 in 이라고 하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볼까요? an은 1, en은 2, 그리고 in은 3 이라고 하면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 색깔이 다르고 뭔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볼까요? expected expression, 뭔가 어떤 표현이 나와, expression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지금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얘는 변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뭔가 안전하게 하고 싶다. 혹시 예약어에 걸릴까봐 불안하다라고 하면 끝에다가 뭐 숫자를 붙여준다거나 아니면 언더스코어를 붙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확실합니다. 왜냐면 예약어 중에는 숫자가 들어간 건 숫자나 특수문자가 들어간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숫자냐 문자를 열이냐에 따라서 더하기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값의 종류이냐를 자료형 아니면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참이다 거짓이다 그 값을 불리언이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A는 3은 3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이렇게 할당 연산자가 있으면 할당 연산자의 좌우를 나눠서 각각을 이제 먼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그냥 변수 이름 하나가 있죠. 그냥 할 일이 없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다 처리를 한 다음에 할당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 한번 볼까요? 3은 3 이상이다. 참이죠. 그럼 이게 true가 되고 true를 a에 할당해서 a의 값이 true가 담게 됩니다. 해볼까요? print a 아니면 그냥 a라고 적어도 되겠네요. 실행 shift 엔터 하면 true가 나왔습니다. 그때 만약에 a의 타입이 뭔지 궁금하다. print type a 이렇게 하면 되겠죠. shift 엔터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클래스 불리언입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0 아니면 1 값이 담겨있는 것을 불리언이라고요. 아니면 그냥 type a라고 해도 출력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출력하는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불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숫자도 그냥 모든 숫자를 다 퉁쳐서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종류별로 나눠서, 왜냐하면 메모리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간단하게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정수가 있습니다. 인티저. 그래서 b는 4 더하기 2다. b는 4 더하기 2다. 그러면 프린트 b도 출력하고 b의 타입도 출력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시프트 그러면 b는 6이고 int 정수 인티저입니다. 그 다음 거 봐볼까요? c는 6 나누기 3이다. 프린트 c 타입 c 이렇게 보겠습니다. 더 그러면 값이 2가 아니라 2.0이 되고 플로트가 됩니다. 실수가 됐어요. 그래서 6 나누기 3의 값은 정수 2가 되긴 하지만 이 나누기를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실수가 되거든요. 실수라는 것은 이제 소수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플로트, 왜 플로트냐? 그래서 2.00000이 있을 때 이 값을 어떻게 메모리에서 저장을 하냐면 이 00000이 있고 이 소수점 위치가 이 위치에 있다라는 정보를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곱하기 10을 한다 라고 하면 그 소수점을 한 자리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이 소수점이 이렇게 플로팅, 떠돌아다닌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이제 플로트라고 실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복소수도 가능합니다.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j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1 더하기 i의 제곱을 하면 1제곱 더하기 2i 더하기 i 제곱이 되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는 날아가고 2i가 나오겠죠. 이걸 표기를 할 때 여기다 그냥 j라고 쓰면 이 문자 변수 j랑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무조건 숫자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1i, 1j라고 쓰시면 돼요. 해볼까요? 2는 1 더하기 1j의 제곱. 그 다음에 프린트 2 타입 2를 해보겠습니다. Shift 엔터. 2j 클래스는 컴플렉스. 이런 식으로 복잡한 수죠. 복소수.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더하기 튜토리얼이다. 프린트 f와 타입 f. 그러면 일단 튜토리얼이 되고 스트링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앞에 요거 빼먹었죠? 이거 한번 써볼까요? d는 2.0 더하기 5다. 그러면 이 2.0이 플로트이기 때문에 플로트에다가 인티저를 더하면 무조건 플로트가 됩니다. 자, 프린트 d 타입 d 보면 Shift 엔터 7.0이 되고 무조건 플로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른다. 자, 다음으로 연습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인풋이라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인풋을 넣으면 유저 인풋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하면 그 값이 할당이 돼요. 그래서 전 소통을 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그런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보겠습니다. 잠바는 인풋 잠바, 바지는 인풋 바지 가격을 물어봅시다. 다음 합계는 잠바 더하기 바지 그리고 프린트 총합계 땡땡 하고 콤마 하고 합계라고 있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인풋이 두 번 있으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고 이거 한번 물어보고 각각의 값을 할당하고 그걸 더해서 출력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100원 마진은 200원 그러면 합계가 출력이 될 텐데 뭐라? 10만 200원이 됐네요. 자, 왜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유는 자료형 때문입니다. 자료형. 왜냐면 지금 100, 200이 스트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스트링은 서로 이어붙이죠. 그래서 100, 200이라고 이어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300원이 나오게 하고 싶으면 이 100을 정수형 또는 실수형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타입 컨버전 아니면 타입 캐스팅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그러면 int로 둘러싸면 그 괄호 안에 있는 값을 인티저 값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플로트를 해놓으면 플로트 값을 변환시키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만큼 이 전체 값을 int로 둘러싸서 해도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바지는 좀 다르게 처리해볼까요? 바지라고 받았죠? 그럼 바지를 int 바지 이렇게 해서 200이라는 스트링을 여기다 할당을 했어요. 그 다음 200 스트링을 인티저로 타입 컨버전을 시켜가지고 덮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잠바와 바지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100과 200, 100, 200이 아니고 그런 값이 담겨가지고 합계가 이번에는 제대로 계산이 될 겁니다. 실행시켜 볼게요. Shift 엔터 100, 200, 300이 나왔습니다.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원래대로 한번 돌려놓을게요. 네, 이렇게 있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더하기 직전에 변환을 시키고 얘도 더하기 직전에 변환을 시켜요. 이것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Shift 엔터 100, 200 하면 이 경우에도 3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코딩이 재밌는 게
정답이 없습니다. 되면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면 됩니다. 그거를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더 잘 대처하는 그런 방식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답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2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과제를 하셔야죠. 자, 과제는 구글 콜랩에 한번 접속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한번 보고 따라하셔서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두 가지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나는 BMI, 비만율이라고 하나요? 버디 매스 인덱스 값은 킬로그램 웨이트를 하이트, 예를 들어서 뭐 160cm다 라고 하면 1.6의 제곱이 되겠죠. 그걸로 나눠준 값이 BMI입니다. 그럼 대충 숫자가 뭐한 20에서 한 25 정도 나올까요? 네, 보통 그 정도 언저리로 나오죠. 20 몇 정도 나오면 대충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계산을 내가 해봤는데 엉뚱한 값이 나온다 라고 하면 혹시 어디서 계산을 잘못했나? 라고 한번 보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 키는 지금 입력은 센티미터로 받아요. 몸무게 입력도 킬로그램으로 받아요. 그런데 계산할 때 미터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60을 입력을 했는데 이 계산을 할 때는 얘가 1.6으로 변환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가지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키와 센티미터, 몸무게, 킬로그램 똑같이 입력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 body surface area, 체표 면적. 얘는 1.82 미터 제곱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값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B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장 배설이 주로 되는 약물의 용량을 계산할 때 BSA에 비례하도록 주면 되거든요. BSA 곱하기 뭐몇 밀리그램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는, 특히 소아에서 사용하는 약물들 중에 그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의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걸 계산하는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간단한 모스텔라 포뮬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센티미터니까 입력한 것과 단위가 같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을 곱한 다음에 3600으로 나누고 전체를 루트를 해줄 겁니다. 루트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간단한 것은 0.5제곱을 해주거나 아니면 1 나누기 2 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뭐 같은 내용이죠. 근데 만약에 괄호를 안 치고 이렇게 해버리시면 1제곱을 한 다음에 나중에 2를 나누거든요. 이렇게 하면 오류가, 그럴싸한 값이 나오지만 값은 틀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런 계산기를 만들 때 이제 입력받아서,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인풋 있죠. 인풋을 사용을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제를 내실 때 여기서 지금 이런 설명들 있죠. 예를 들어서 센티미터로 입력을 받아라, 킬로그램으로 입력을 받아라, 이런 조건들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놓치시면 조금씩 감점이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과제, LMS에 과제를 업로드 하시면 되고, 본인의 학번 이름을 포함시켜가지고 코드를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은 그냥 코드를 생성하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코드를 생성하고 그 코드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고, 아니면 이것만 하나 고쳐가지고 코드를 완성하고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니까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적으세요. 그리고 이제 캡처하실 때 Alt 프린트 스크린 누르면 현재 창,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딱 그 창만 복사가 되고, 아니면 윈도우 Shift S를 이렇게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부분만 딱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스샷을 찍고 그걸 워드에 붙여넣어가지고 설명을 적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샷 찍고 거기다가 A의 1을 할당했고 B의 2를 할당했어요. 그러다 A 더하기 B의 결과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이렇게 했냐? C라는 변수에 새 변수에다가 합 값을 담을까 하다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어떤 생각을 거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생성을 시키셔도 됩니다. 제너레이션을 시켜도 돼요. 챗봇을 이용해서. 근데 문제는 그냥 제너레이션 시키면
내가 그 코드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능력은 제너레이션을 직접 타이핑을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코드를 읽고 내가 한 줄 한 줄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죠. 코드만 제출하면 감점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직접 작성하면서 고민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주 수업과 과제가 나갈 텐데 그 과제 제출 기한은 그 주 금요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앞으로 수업 진행은 혹시 질문 있으시면 메일 주셔도 되는데 가급적 메일은 주지 마세요. 메일은 주지 마시고 질문 오픈 카톡방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주소로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질문하세요. 편하게 질문하고 학생과 교수 구분 없이 교류하는 그런 분위기를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딩은 정답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그게 이제 창의력이 개발이 되는 거죠. 창의력 개발 디지털 디딤돌 이런 이름에 맞게 앞으로 계속 과제가 매주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제에 대한 질문을 가끔 이제 이메일로 하시는데 문제는 제가 이메일로 답을 드리면 본인 혼자만 그 내용을 접하게 되거든요. 치사하지 않나요, 그건? 다른 학생들도 같이 배웁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픈 카톡방으로 질문을 올려주시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그런 내용은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제가 1주부터 13주차까지 나올 거고 14주차에는 과제 없고 15주차에 시험 보고 그렇게 마칠 거예요.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밤까지 제출하되 혹시 사정이 있어서 그 다음 주까지 지연 제출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감점이 됩니다. 시험은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 마지막 주 15주차에 볼 거고 일단 예정으로는 객관식 오지선다형 문제 21문제에 코드 작성하는 예를 들어서 1, 2, 3, 4, 5를 순서대로 출력하시오 라든가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잠바와 바지의 합계를 계산하는 식을 코드를 작성하시오 이런 것처럼 한 5줄에서 10줄 그 사이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이고 앞으로 15주간 걸쳐서 LLM 시대에 걸맞는 파이썬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